14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전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적 조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적 시기, 선적 방법, 그 다음에 선적 일 해석, 그죠? 그 다음에 선적 지연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결제 조건은 대금 결제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시기, 그 다음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이제 통화는 어떤 통화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조건은, 보험의 어떤 보험을 누가 들 것인지, 보험 부보 의무란 것은 보험을 누가 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험 부보 의무란 것은 이제 보험을 누가 들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들 때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규정을 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장 방법이죠. 그래서 포장을 어떻게 한가. 그 다음 포장의 종류는 어떤 포장을 하고, 그 다음 화인이라는 것은 이제 마킹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 이 물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포장에다가 보통 이제 수출자가 수입자 간의 어떤 회사명을 기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그것은 하나의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의로 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포장 조건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분쟁 해결 조건인데요. 어떠한 거래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쟁이, 특히 국제 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앞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국제 간의 분쟁은 일단 이제 정해진 관할권이 없고요. 또 어떠한 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될지 하는 법원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선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당사자 간의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이냐라는 이제 기본적인 합의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합의가 되었지만, 우리가 분쟁이란 것은 일종의 이제 소송의 절차로 가는 거죠. 법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 절차에서는 많은 비용들을 이제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나중에 분쟁이 간다면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고객을 잃게 되고요. 또 막상 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되찾기 위해서 쓴 이러한 비용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을 소송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기관에 분쟁을 의뢰하는 그 경우를 우리가 중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중재의 방법을 기입하는 것. 이것도 이제 분쟁 해결 방법 중의 이제 하나가 되겠죠. 중재에서 쌍방이 중재의 합의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소송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를 통해서, 그러나 중재는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고객과의 어떤 극단적인 이런 고객이나 이제 공급자와 극단적인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중재를 하다가 또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소송을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 이제 중재를 한다면은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완충작용이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쨌든 중재를 하든 소송을 하든 근본적으로 분쟁 해결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분쟁 해결이란 것이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내수에 관련되어서 상행위를 하다가
문제가 되면 이게 국내법 적용을 받습니다. 속지주의에 해가지고 국내 법원에서 국내의 어떤 법으로서 판결을 받지만 이 국제 간 상거래는 정해져 있는 어떤 법원이 없다는 거죠. 그죠? 어떤 관할권도 없고 중거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제일 먼저 존중을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으면 이러한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과 그 다음 노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양자가 모두 양측이 모두 피곤해지고 지쳐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품질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자, 이제 품질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견본 매매, 상표 매매, 그 다음에 명세서 매매, 그 다음에 규격 매매, 그 다음에 점검 매매, 그 다음에 표준품 매매, 이런 것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우리가 꼭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품질 조건에 있어서 견본 매매는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의 그 품질을 실제 매매될 물품의 품질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공산품이나 이제 저가 제품의 경우에 견본으로 이제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견본과 같은 조건이죠, 품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표 매매입니다. 상표 매매는 이게 상표를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견본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 즉 트레이드 마크, 그죠?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브랜드, 그죠? 실제 매매될 요런 것들에 기준해서 실제 매매될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니콘이라든지 카메라는 그 다음에 오메가 손목시계라든지 기타 등등 유명 상표들죠. 여기는 일본 상품만 이렇게 예를 들어져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유명한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의 브랜드만 붙어 있으면 그죠? 그것으로서 이제 품질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품질 매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세서 매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세서 같은 경우는 견본 제시가 어려운 경우 있죠. 그래서 기계 같은 거 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더 메이드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주문 생산하는 거는 견본을 만들어서 미리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억수로 향후에 많은 이제 수량과 그리고 고객이 아주 큰 자이언트면은 견본 정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시해 줄 수도 있죠. 더 큰 비즈니스를 위해서요. 자, 그런데 보통의 이제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물건도 고가고 그 다음에 이게 한 사람이 많은 것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아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건이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견본으로서 제시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스펙 매매, 즉 명세서 스페시피케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내지는 이러한 제품입니다. 라는 걸로 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서로의 이제 요구사항에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명세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주문을 하는 것.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명세서 매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재, 거래 대상 물품의 이제 소재라든지 구조, 성능,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스페시피케이션이나 설명서,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설계도, 플랜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해 목록, 그죠? illustrated catalog라든지 또는 청사진, 블루프린트 등을 제시하고 이걸 실제 매매에서 그것을 이제 품질 기준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하는 명세서 매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격 매매란 게 있습니다. 이 규격 매매란 것은요, 상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요, 이제 수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경우에, 그죠? 인정하는 것일 경우에, 자, 이제 이러한 규격이나 등급을 실제 매매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규격이나, 그죠? 등급이 실제 매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이 규격 매매가 되려면은 상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KS, GS, 뭐 BSS 이런 것들, 그죠? ISO 이런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소위 이제 규격 매매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검 메모입니다. 직접 확인한 후 하는 거죠. 그죠? 직접 확인한 후 이제, 우리가 그 거래가, 그죠? COD, CAD, 요런 거, BWT 등, 그죠? 요것들이 이제 소위 하기에는 직접 거래를 하고,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시 온 딜리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딱 왔을 때, 딜리버리 됐을 때 보고, 캐시를 갖다가 돈을 지불하는 이런 이제 조건이죠. 그죠? COD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품 매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표준품 매매는 자, 지금까지 이제 품질 조건 중에 견본 매매, 상표 매매, 명세서 매매, 규격 매매, 이제 점검 매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이제 표준품 매매입니다. 자, 표준품 매매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일정한 규격이나 견본 제품이 곤란한 그래서 수확 예정인 농산물 같은 거, 그죠? 자, 이런 것들이요. 수확 예정이다. 수확 예정인데 지금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벌채 예정인 원목, 그죠? 벌채 예정인 원목, 그죠? 벌채 예정인데 지금 어떻게 보여줍니까? 같은 경우 당해 연도의 표준품을, 그죠? 요거는 이제 당해 연도의 표준품을 실제 거래 물품의 품질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당해 연도의 표준품을 이제 실제 연도의 거래 물품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죠. 아까 이야기한 수확 물품이나 벌채 대상 물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품 매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종류가 있을 건데 이제 그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표준품 매매에 있어서 자, 평균 품질 조건입니다. 자, FA 자, 그것은 이제 자, FAQ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품질 그다음에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은 GMO, GMQ, 그 다음에 표준 품질 조건은 USQ,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표준품 조건은, 자, 봅시다. 자, 표준품은 우리가 농산물이나 어떤 임산물 같은 거, 그죠? 벌채 예정인 어떤, 임산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원목 같은 거. 이제 이것들은 사실은 이제 견본품이 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표준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표준 물품도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이제 평균품, 그죠? 그 다음에 판매 적격품, 그죠? 적어도 판매는 될 수 있는 상황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평균품, 그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품질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 중등 품질 조건. 그래서 이제 인도 물품의 품질을 선적지의 당해 연도에 출하한 수확물 중에서 중간 품질. 그래서 그 해 출하한 물건 중에서요. 자, 당해 연도에 출하된
수확물 중에서 중간 품질을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중간 품질을 우리가 표준하는 거예요. 중간 품질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판매 적격은, 자, 이거 보면 이제 보통 물품의 이제 잠재적 하자나 내부 부패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요. 상습권에 비추어서 수입지에서 판매가 가능한 상태, 자, 수입지에 와가지고 판매가 가능한 상태일 것을 전제 조건입니다.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안에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입지에 와서, 그죠? 수입지에 와서 판매가 가능하냐, 이걸 본다. 그죠? 수입지에 와서 판매가 가능한가, 그죠? 수입지에 와서 판매가 가능한가, 그죠? 수입지에 와서 판매가 가능한 조건이다. 우리 여기 거기 너거 말고 우리 지역에 와서 판매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보고 결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아까 있는 중동 품질은 뭐냐면 면화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차라든지 천연 과일 같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적격 같은 경우는 원목이라든지 목재, 냉동 의류, 그죠? 뭐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냥 광석류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마 물론 이게 이제 하나의 예일 뿐이죠. 근데 뭐 또 이거야 푼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적격은 아까 다시 보면은 원목이라든지 목재 같은 거 썩었을 수도 있죠. 안에 갈라보면,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냉동 의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냉동되어 있으니까 안에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광석류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판매가 가능.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품질입니다. 보통 표준 품질 USQ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공인검사기관에 의해서 정해진 보통 품질을 우리 공인검사기관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이제 뭐 인삼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죠? 상중하를 갖다가 나누어 줬지 않습니까? 상중하 이렇게 나누고, 과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과일도 보면은 상중하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분류를 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한 것들 중에서 이제 보통 품질이다. 그래서 공인기관 또는 공인표준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인기관 또는 공인표준기관이라고 이제 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요것에 의한 보통품질을 보통품질, 이때 보통품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품질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이제 그것들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질 조건이 이제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품질 결정 시기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품질 결정 시기. 자, 품질 조건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품질 결정 시기는 이제 뭐냐? 자, 품질 결정 시기. 자, 품질 결정 시기는 우리가 선적 품질 조건, 그죠? 일반용품의 경우에, 그 다음에 양육 품질 조건이 있습니다. 곡물의 경우에는 TQ, 그죠? 그 다음에 RT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제 품질 결정 시기이죠. 아까 그거는 품질 조건이고, 그 다음 품질 결정 시기입니다. 요거는. 자, 품질 결정 시기를 보면, 우리가 일반 용품에 대해서는 선적 품질, 즉, shift quality term이 있고, 그 다음에 landed quality term입니다. 자, shift quality term은 실을 때. 자, 선적 시점에, 그때는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뭐, FAQ, 그죠? FAQ.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물질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인도 물질과 어떻다고? 자, 여기 보면 이제 fair average quality입니다. 그죠? 중간 이상의 성질. 그죠? fair, 그거는 이제 선적 때, 당의 출하지에서 선적 때
그 뭡니까? 그 중간의 정도, 그죠? 중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fair average quality다. 중간 이상의 이제 요걸 갖고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선적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니까 이제 인코텀즈하고 이제 선적지 조건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인코텀즈의 선적지 조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됐을 때가 이제 선적 품질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육. 자,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양육 양육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GMQ, 그죠? 양육은 이제 GMQ 규정입니다. 그래서 양육 시점의 양육 내린다는 뜻입니다. 품질을 가지고 있는 인도 물품과 품질이 일치 여부, 즉 그래서 약정 물품의 이제 품질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품질 결정 시기를 언제를 그러면 비교해서 우리가 품질 조건을 결정한 것을 만족시켰느냐, 품질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켰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FAQ하고 GMQ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죠? FAQ와 GMQ를 들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GMQ는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물건을 받았을 때 판매 가능한 상태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물건을 받았을 때 판매 가능한 상태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코텀즈에서는 도착지 조건이죠. CIF라든지 이러한 도착지 조건이고, 아까는 이제 선적 때 FOB라든지 이러한 조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Landed Quality Terms는 GMQ, 그죠? 그래서 이제 판매 적격 조건, 즉 판매지에 도착했을 때 적격하느냐, 이 조건을 이제 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일반 용품일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일 때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곡물일 때는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 TQ 조건이 있죠. 그죠? TQ는 매도인이 약정 물품의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알겠죠?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곡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TQ를, 즉 런던 곡물 시장을 중심으로 요거는 곡물 거래에 이용되는 겁니다. 런던 곡물 시장을 중심으로 즉 TQ는 선적할 때까지만 매도인이 물품의 품질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T는 라이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요거는 똑같이 곡물에 있어서는 이제 요거는 landed quality term인데요. 요건 일반 물질에 있어서 landed quality term을 일반 물품에서는 양육 품질 조건이라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곡물에 있어서는 이 양육 품질 조건이 RT라고 합니다. 자, 라이텀스라고 하죠. 요거는 뭐냐면은 라인은 호미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양육할 때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품질 결정 시기는 일반 용품과 일반 품목과 곡물에 대해서 선적시 품질과 그 다음 선적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양육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가를 갖다가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품질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품질 조건을 갖다가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결정 시기를 이제 또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품질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러한 품질을 증명하는 방법들은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봅니다. 자, 품질 증명은 선적 품질 조건, 즉 shift quality term이고, 이것도 양육 품질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도하는 물품의 품질이 약정한 물품과 일치하는가를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품질 증명 방법이라 하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것을. 자, 이때 우리가 보통 선적 품질 조건은 입증 책임은 당연히 매도인이 지겠죠. 선적 검사 기관에 의해서 발행된 검사를 선적지에서 검사. 그 다음에 요거는 양육 조건에서는
입증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매수인이 져야 됩니다. 요거는. 자, 잘해줘. 도착지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 또는, 자, 그러면 선적지에서 하는 건 매도인이, 자, 봐라. 내가 검사기관에서 받아보니까, 자, 이렇게 등급이 나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보고, 야, 봐, 등급이 이것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등급에 대해서 서로 간에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